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는 게 뭐냐면 SNS라고 돼 있어요. SNS. 이거는 그 SNS인데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텍스트 분석을. 근데 사실 이 텍스트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텍스트 분석을 아신다는 약간 전제하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라고는 식이 될 것이고, 만약에 텍스트 분석을 잘 모르신다면 그냥 개념적으로 파이썬에서 저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구나, 그 정도로 아마 익히시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공부하시고 실제 파이썬에서 만약에 텍스트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파일, 예제 파일들은 좀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제 파일. 그러나 이 텍스트 분석 영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이거를 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거를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텍스트 분석 중에서 이렇게 3개로 파일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순차적으로 1번 파일에서 만든 걸 2번에서 쓰고 2번에서 만든 걸 3번에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 돌리면 1번 돌아가는데 엄청 막 몇 시간씩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샘플만 보여드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2번에서 돌리고 또 2번 돌아가는 것도 엄청 오래 들어가요. 이걸 다 지금 현재 만들 수는 없으니 이것도 만들어 놓은 샘플을 가지고 또 3번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3번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사전 작업이라고 1, 2번 사전 작업인데 잘 안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요 스태밍이나 지금 워드2백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에는 패키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안 배운 패키지가 필요해요. 근데 걔네들이 가끔 보면 설치가 윈도우즈에서 설치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PIP로 잘 안 됩니다. 그런 참고적으로 사항을 알아두시고 저희가 일단 그럼 보겠습니다. 331번의 스태밍을 보겠습니다. 네, 어감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스태밍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형태소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형태소 분석.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뭘 하려고 하냐면 원래 이렇게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엑셀 파일 한 7개를 갖고 있어요. 엑셀 파일 7개를 갖고 있는데 얘를 열어보면 어떤 아이냐면 SNS에 데이터에 여기에 이 7개 있어요. 로우 데이터.엑셀.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떤 SNS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 사이트에 있는 걸.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디 있고요.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 컨텐츠가 있는데 뭐 원룸에 사는 삼냥이 집사입니다. 아침에 와서 또 어쩌고 둘러 뭐 이런 쭉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글들을 이렇게. 그리고 뭐 어디서 네이버 카페에서 가져온 거네요. 이거 쭉 그다음에 뭐 여기는 18개월 된 이거 보니까 다 펫에 관련된 거예요. 펫. 그쵸? 네. 펫에 관련된 그 카페에서 쭉 다 가져온 거예요. 이게 7개가 있는데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좀 다르죠? 이거는 뭐 다른 겁니다. 이게 다이어트 관련된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죠, 지금? 네. 다이어트 관련된 것 같죠. 네. 요런 데이터가 있어요. 요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분류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그룹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좀 그룹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저희가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파일에서 할 일이 뭐냐면 여기서 뭐를 하려냐면 요거를 읽어서 요렇게 아웃풋으로 만들려고 해요. 요거를 읽어서 요렇게 아웃풋을 먼저 한번 볼게요. morph.101 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101 이렇게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룸 집사 아침 인덕션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 있었죠 아까? 얘는 원룸에 사는 삼냥이 집사입니다. 유유 아침에 인덕션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원룸 집사 아침 인덕션 냄비 딱 감이 오시죠? 이거는
조사 빼고 어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감 분류를 형태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읽어다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다시 이렇게 사람이 쓴 데이터를 안녕하세요 18개월 된 아비시니안 수컷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18개월 아비시니안 수컷 이틀 한 번 끙아 쌀때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읽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이거를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모프5이에요. 7개를 싹 다 모아 놓은 게 이 모프5입니다. 결국 우리 모프5를 가지고 뭔가 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샘플이라고 돼 있어요. 샘플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만든 데이터들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작업이 안 되면 요거를 카피해다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나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얘네들을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뭐뭐 했나 보면 요건 원래 하던 거고요. NLTK가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KONLPY 얘는 뭐냐면 한국어 자연어 처리입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그래서 텍스트 할 때면 얘네들을 꼭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CONLPY 얘가 설치가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바라는 거를 먼저 설치하고 또 뭔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가 잘 안 되시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잘 설치를 하시면 돼요. 아마 맥이나 리눅스는 설치가 금방 될 거예요. 윈도우가 조금 약간 좀 더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할 겁니다. 파일 이름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리스트에다 다 묶어놨어요. 인풋 파일을. 그 다음에 얘는 아웃풋 파일을. 한 번에 다 묶어놓고 미리 필요한 것도 정의를 해놨어요. 내가 글자 수가 2개 미만 버릴 거야. 2개 미만 버릴 거야. 이렇게 미리 세팅을 좀 했습니다.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모프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텍스트, 아까 그 봤던 텍스트를 쭉 받아요. 쭉 받아서 폼은 돌면서 라인 즈죠. 여러 라인을 받아서 한 라인씩 처리할 거예요. 한 라인씩 처리하는데 뭔가 읽은 패키지를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단어 하나를 돌면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만 볼게요. 주석 다 버리고 여기만 볼게요. 이 형태소 분석을 하면 우리한테 결과를 뭘 주냐면 얘가 품사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실제 데이터 워드 요걸 2개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명사만 뽑으려고 명사 나머지는 다 버리고 만약에 또 대명사도 뽑고 싶다 그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요게 얘네들이 돌려주는 값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뭐 명사, 대명사, 숫자, 동사,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돌려줘요. 어미 뭐 이런 것도 있고 조사 이런 것도 있네요.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국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저희는 명사만 선택했어요. 명사만. 네. 명사가 의미가 많으니까 명사 선택하고 아까 저 지정한 거 랭, 2 이상만 쓸게요. 한 글자는 의미 없다고 해서 버릴래요. 한 글자 버리겠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아요. 전부 다 모아서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우리 배운 거 이거 썼어요. 배운 거. 뭐죠? 가변인자. 앞에 out이라는 파일을 받고 요 가변인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컨버트 파일 하는데 OS에는 그 디렉토리 경로 요거를 뭐 찾는 거죠. 있으면 지우고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for문을 돌면서 여러 가지 우리 트라이 캐치문, 트라이 엑스펙트문도 썼죠. 혹시 에러 날까봐. 리드 엑셀 했는데 엑셀이 없을까봐. 엑셀이 없을까봐 미리 이렇게 장치도 해놨어요. 왜냐면 막 돌다가 엑셀 없다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스킵하고 하려고. 여기 컨티뉴가 들었죠. 그래서 스킵하고 하려고. 그래서 엑셀을 일단 읽어서 소트 인덱스를 한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하랍니다. 이 형태소 분석이 뭐죠? 아까 앞에서 정의한 요거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서 하나씩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얘는 제가 밖에서 파일을 읽어서
이 컨버트 파일을 호출하겠죠. 그럼 파일 하나를 얘한테 주겠죠. 그럼 얘는 그거를 열어서 각 라인별로 다시 얘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겠죠. 결국 그거를 최종적으로 밖에다가 라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완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네. 그래서 최종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할 거냐면 아까 fname 리스트 받았죠? 7개 파일. 그걸 받아가지고 아웃풋도 7개 받았죠?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컨버트 파일 위에서 요 함수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프린트 찍고 이거를 7번 하겠죠. 왜냐면 이게 7개니까 7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브레이크 여기 돼 있죠. 요거 한 번만 하고 무조건 브레이크. 한 번만 했고 무조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이 많으셔서 7개 다 하고 싶으면 요거 주석하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요렇게 주석하시고 실행하면 7바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요렇게 풀어놓으면 한 바퀴만 돌고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도 한 바퀴만 도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제가 타임도 한번 찍어봤어요. 한 바퀴만 도는데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7바퀴를 다 돌리시려면 브레이크에다가 주석을 하시던가 이 라인을 지우시고 실행을 하시면 실제 7바퀴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죠? 실제 7바퀴를 다 돌리면 뭐 하는 역할이냐면 여기에 있는 7개의 파일을 열어서 요거 move all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하나씩 보면 이렇게 move 1, move 2 이렇게 7개의 아웃풋을 만드는 거죠. 7개의 아웃풋을 만듭니다. 열어보면 이런 거. 원룸 집사 아침 명사만 뽑았죠. 지금 명사 시기 장난 치면은 명사 아닌데 이런 거는 얘네들이 잘못 뽑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명사만 쭉 뽑아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형태소 분석 우리는 스태밍이라고 해서 어간 뭐 분석 이렇게 하는데 형태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다 돌아갔네요. 39초 걸렸어요. 39초. 그럼 7개 하면 뭐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래서 요게 move 1.txt를 만들어냈어요. 7개를 다 돌린 다음에 합쳐서 move 5를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냥 합쳐버리면 됩니다. 근데 move 5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요 하나는 지금 만든 거고 요거는 지금 만든 거고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7개 다 합쳐가지고 네. 요걸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면 첫 번째 작업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작업을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스태밍.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해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갖다가 명사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최종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필요하다. move all 파일이 필요하다. 네. 결국 이제 이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이 파일은 다 읽어다가 저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move all만 필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요거를 브레이크 문을 푸시고 한번 다 돌려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요 안에 있는 요 폼은 사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폼문이 돌아가면서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얘 한 번씩 호출하죠. 파일 하나당 얘 한 번 호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파일이 돌아갈 때마다 라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을 읽어서 mov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얘가 얘죠. 얘를 한 번씩. 그래서 이 파일 하나당 move가 여러 번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명사만 쭉 뽑아서 쭉 라인을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move 5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파일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실게요. 그래서 먼저 move 5를 만드는 데까지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하시고 네, 좀 정리해서 이런 파일들도 잘 보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332번 create W2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워드2백의 약자입니다. 워드2백이라고 굉장히 텍스트 분석에서 유명한 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요 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제 저희가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안 했던 젠심이라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PIP로 인스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인스톨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바로 PIP로 인스톨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젠심이라는 애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저희가 해놓은 거에 보면 요런 파일, 우리 아까 만든 파일이죠. morph5이라는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아웃풋으로 워드뱅 모델.bin 이런 데이터, 이거는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바이너리. 쉽게 말하면 좀 사전 같은 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워드2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텍스트 영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드2백이라는 거는 워드를 결국 단어를 to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의 약자죠. 워드2백이 뭐냐면 얘는 벡터를 얘기합니다. 벡터. 우리가 그때 제가 언뜻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런 데이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런 데이터. X와 Y가 있는, 이게 X1, X2 해서 X들이 있는, 이쪽에 행이 있는 이런 데이터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워드를 어떻게 이런 데이터로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라고 말씀드렸고, 그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이 이거를 해주는 아이인데 굉장히 잘 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밥, 뭐 빵, 뭐 고양이, 뭐 강아지,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단어가 쭉 있다고 해볼게요. 이 단어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벡터로 만들겠다는 건데, 벡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1,2,3이야. 얘는 3,2,2야.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하겠다는 건데, 좌표에다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게 차원이라 그러는데, 이거 좀 하나, 둘, 셋이면 3차원이죠. 근데 또 보통 워드2백은 한 기본이 100차원, 보통 잘 좀 되려면 한 300차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요게 X1축, 요게 X2축입니다. 이거를 100개 그리겠다는 거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릴 순 없지만 이거를 100개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밥을 찍겠다는 거야. 밥. 그러면 밥이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0이다, 여기가 뭐 10이다. 그리고 여기가 5다. 그러면 10,5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차원이니까 이게 300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빵이다. 그럼 빵은 여기다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콤마 몇이야. 그 다음에 뭐 고양이는 여기다 찍겠다는 거죠. 강아지는 여기다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안 되고, 이 워드2백 알고리즘이 대단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같은 비슷한 위치에 찍혀요.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찍힙니다. 고양이 강아지 비슷한데, 책상 의자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알고리즘인 게,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좌표 평면 뿌리고 나면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수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이렇게 데이터를 뿌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뿌려져 있어요. 거기서 남자를 빼고, 남자라는 데이터를 빼고 여자라는 데이터를 더하면 이게 여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생각하기에 이게 의미적으로 알죠. 아, 왕이라는 데서 남자라는 걸 빼고 여자라는 어떤 개념을 더하면 여왕이 된다? 이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끄떡끄떡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워드2백에서 왕을 여기다 뿌리고, 남자 뿌리고, 여자 뿌리고, 여왕 뿌리면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기에 그냥 그런가 싶은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를 수학적으로 실제 계산을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 분석 영역에서 정말 거의 혁명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잘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좌표 평면에 잘 의미 있게 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학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계산하는데 첫 번째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왕을 어디다 뿌릴 거야? 남자를 어디다 뿌릴 거야? 이거였는데 이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이 이 단어를 좌표표면에 뿌렸는데 너무나 의미 있게 잘 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빼고 일본을 더하면 실제로 도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의미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학적 계산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좌표표면에 뿌렸는데 얼마나 잘 뿌린 거예요. 얼마나 잘 뿌린. 이게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워드2백을 지금 실제로 만들 거예요. 워드2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까 그 10메가짜리 파일을 쭉 가지고 있죠. 텍스트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전부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전부 다 학습을 해갖고 사전을 만들 거예요. 어떤 사전을 만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고양이, 집사, 뭐 기타 등등 단어들이 쭉 나온 게 있죠. 이거를 전부 다 벡터로 만들 거예요. 벡터로. 보통 한 300차원짜리 벡터로 만들 거예요. 300차원짜리. 그러면 좌표평면에 쭉 다 뿌린다는 얘기죠. 이 사전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사전을 쭉 다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뭘 쓸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유사도를 구해주세요. 유사도를 구해주세요. 고양이하고 강아지의 유사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막 0.7쯤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유사도를 구해주세요. 고양이하고 책상하고 유사도를 구해주세요. 그럼 값이 뭘로 나오냐면 한 0.1쯤 나와요. 거의 유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비슷한, 사람이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있죠. 사람이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정말로 유사도가 수학적으로 높게 나오고 사람이 볼 때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수학적으로 유사도가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이런 사전을 만들 거예요. 이런 사전을 일단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전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10메가 데이터로 사전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안 만들고 위키피디아 같은 웹상에 있는 정말 많은 데이터, 그 데이터로 이 사전을 만듭니다. 이거를 저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 데이터는 그냥 일반화된 거잖아요. 우리 데이터하고 완전히 딱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전을 만들어요. 다시. 그러면 원래 일반화된 단어에도 비슷한 적용이 돼 있고 학습이 돼 있고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미세 조정한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그냥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 그래서 이 사전을 만들면 우리가 뭘 하냐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건 뭐냐면 이 유사도를 활용할 거예요. 유사도. 유사도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높은 1에 가까운 숫자를 주게 만드는 그런 거를 사전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많은 데이터, 이게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고 혹은 우리 걸로 미세 조정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드2백을. 이거는 미리 저희가 좀 카피를 좀 해놓을게요. 뒤에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젠심이라는 애가 하고 우리 MP하고 PD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의 많이 쓰니까 임포트 하시고요. 젠심 중에서 워드2백이라는 애를 임포트 할게요. 젠심 굉장히 큰 패키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워드2백이라는 거를 한번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파일로 우리 아까 만든 모프, 네,
삼량, 집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 데는 인풋 파일로 받을게요. 그리고 아웃풋 파일은 우리가 만든 사전, 워드투백 사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만들었어요. 요걸로 할 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워드투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워드투백을 만드는 방법인데 젠심에서 제공하는 워드투백을 쓸 거예요. 근데 그냥 툭 주면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좀 코딩을 해줘야 돼요. 잘 코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워드투백을 만드시고 싶다. 그럼 지금 이 파일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잘 보셨다가 보시면 먼저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우리 클래스 배우셨죠? 네, 클래스 정의는 저희 한 번도 안 썼는데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 클래스를 com word2vec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줘봤어요. 이걸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언더바 init 이거 정의해야 되죠? fname을 받을게요. 이거 input 파일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elf.fname에다가 fname이라고 일단 저장할게요. 그리고 OS의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파일을 찾을게요. 그 파일을 찾을게요.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줄게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주고 그럼 여기서 한 역할은 뭐냐면 이 파일 네임을 저장한 것까지 한 거죠. 네. 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하는 거는 파일 네임 저장까지만 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에러 주고 있으면 에러 주지 말고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언더바 이터라는 걸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요건 알죠? 언더바로 시작하는 애들은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된다.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된다. 얘는 뭐냐면 이터라는 애는 이터레이션 반복적으로 얘를 콜해달라는 얘기예요. 포문 같은 데다 얘 넣으면 요게 한 번씩 콜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아까 받은 self.fname을 오픈합니다. 오픈을 한 다음에 그 얘를 포문을 돌리면서 한 줄씩 나눠요. 한 줄씩. 여러 줄이 있으니까 한 줄씩 나눠서 걔를 스플릿합니다. 탭으로 스플릿해서 먼저 텍스트를 받아올게요. 그럼 그 텍스트가 누구냐면 작은 걸로 열어볼게요. 요거. 지금 여기에 번호가 있고 뒤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요 텍스트만 찍어온 거예요. 텍스트만. 번호 빼고 tek스트만 찍어온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만 여기에 텍스트 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스플릿은 뭐냐면 그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번씩 달라는 거예요. 원룸 한 번 주고 집사 한 번 주고 아침 한 번 주고 인덕션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포문이 돌 때마다 한 번씩 해줘. 한 번씩 해줘. 이런 클래스를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워드투백을 만드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이제 저희가 밑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여기 사이즈라는 게 그 아까 말했던 차원입니다. 차원. 기본은 디폴트는 100이고 제가 몇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 네임도 받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면 워드투백 코퍼스라는 오브젝트가 생긴 거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정의한 클래스로 코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워드투백은 요거는 우리가 젠심에서 임포트 한 겁니다. 젠심에서 임포트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고 사이즈는 뭐 100이든 300이든 주고요. 요건 뒤에서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렇게 해서 워드투백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을 만들고 요런 뭔가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정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좀 잘 정규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워드투백 모델을 리턴해주는 아주 간단하죠. 실제로는 요게 핵심이죠.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얘가 내부에서 패키지가. 근데 우리는 그냥 패키지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쓰려고 아예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제는 함수만 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네, 함수만 콜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워드투백, create 워드투백 얘가 얘죠. 얘를 호출한 거예요. 뭘 준 거죠? fname. 실제로 fname input 파일이 뭐였냐면 요겁니다. move 우리 아까 정한 거. 요거를 실제로 주고 사이즈는 윈도우 사이즈 300으로 할게요. 300으로 해서 워드투백을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래 걸려요, 이거. 그래서 타임이라고 얼마나 걸리나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요게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뭐 아마 초 단위로 만들어질 텐데 진짜 큰 파일 만들면 뭐 수십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딥러닝 기반이라서 굉장히 계산량도 많고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돌아가는 동안 좀 다음 거를 좀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한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끝냈어요. 그럼 다음에 하려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나면 저장을 합니다. 모델. 얘가 돌려주는 이 워투백 모델은 젠심이 돌려주는 아이예요. 젠심. 그 아까 얘 39초, 한 40초 걸려서 끝났네요. 그래서 얘가 돌려주는 아이입니다. 이 벡터를 얘가 돌려주는 거죠. 오브젝트를. 그 오브젝트 안에 메소드들이 아예 준비되어 있어요. save라는 메소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fname 언더바 모델이 뭐였냐면 요겁니다. 요 이름으로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을 저장하겠다. 왜? 저장을 해야 다음에 또 쓰죠. 네. 안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번 저장해 놓으면 재활용해서 씁니다.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워드투백.모델 로드를 주고 여기에 아까 그 빈 파일 내가 저장해 놓은 거를 주면 이렇게 로드를 해서 언제든지 사전을 로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로드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워드투백을 만드는 건데 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좀 약간 고급적인 게 있죠. 함수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워드투백이라는 그 패키지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요 샘플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잘 그래도 가장 간단하게 쓸데없는 거 빼고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워드투백 모델에 보면 이렇게 similarity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얘를 여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0.55 이게 유사도란 얘기예요. 유사도. 어미하고 동물은 유사도가 0.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강아지하고 동물은 얼마나 될까? 0.48. 이게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이게 잘 되려면 진짜 커야 돼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돌아가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제가 책상이라고 치면 이 책상이 우리 데이터에 없으면 안 돼요. 있으면 될 거지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되는 거 보니까 있나 봐요. 근데 지금 0.2 나왔죠. 확실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사하지 않은 단어들은 이렇게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most similar라 그래갖고 강아지하고 유사도가 높은 애 10개만 보여줘. 10개만 보여줘. 순서대로 소팅해서.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얘네들은 기준이 뭐냐면 우리 데이터에 있는 애들. 그래서 원래 워드투백은 우리 데이터에 있는 것 갖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큰 말뭉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만들어 보는 걸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강아지하고 유사도가 비슷한 게 새끼, 스피츠, 수컷, 말티주, 비숑, 시추, 말티, 암컷, 강 이렇게 돼 있대요. 입양. 지금 유사도가 0.7 정도 돼요. 얘도 0.7 정도 되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강아지하고 좀 비슷한 게 나온 것 같나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좀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좀 비슷한 말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사람이 생각하기에 비슷한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근데 이게 없는 단어도 있으니까 있는 단어를 잘 골라야 되는데 아까 책상이 있었으니까 책상 한번 해볼까요? 네, 책상하고 비슷한 단어를 골라줘. 그랬더니 옷장, 책꽂이, 컴퓨터, 체스, 책장, 서랍, 모니터 어떠세요? 그래도 책상하고 좀 비슷한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비슷한 게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 뒤에 숫자를 보세요. 0.7, 0.7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몇 개 좀 해보시면 뭐 서랍, 네, 서랍하고 하면 서랍하고 비슷한 건 협탁, 장롱, 옷장, 행거, 체스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스태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워드투백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 과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 파일을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해요. 요것도 간단하지만 함수들이 많아서
이게 완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저희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잘 보시면 일단 워드팩 모델을 읽어와야죠. 우리 좀 아까 만든 거. 걔를 이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룹별 키워드 정의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별 키워드 정의 파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컨텐츠 만든 거 요거 쓸게요. 101번 모프 101번 쓸게요. 올 말고 101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리절트를 담아줄 거예요. 여기다 리절트를 담아줄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좀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문장 전체에 매칭된 단어의 수가 요거 이상이어야 그룹으로 선택.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유사도 비교라는 게 우리 0.7 이런 거 나왔었죠. 그 스레숄드를 0.6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준비된 파일이 뭐가 있냐면 원래 요 파일이 있어요. 원래 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룹이란 파일을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저희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쫙 있어요. 쫙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한 줄씩 있죠. 한 줄씩. 이게 굉장히 많은 줄이 한 줄씩 긴 줄들이 쭉 있어요. 그럼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그룹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룹핑을 하고 싶은데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 예를 들어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요. 5개의 그룹. 근데 그룹을 제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VOC, 고객의 소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데 엄청 많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예를 들면 뭐 이물질 같은 거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비스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벌레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텍스트가 만약에 VOC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물질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VOC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품질로 분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 햄버거 집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한테 너무 불친절했다. 서비스란 말이 없어요. 서비스란 말이 없어도 불친절했다? 그런 거의 내용이라면 이거는 서비스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 현업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물질에 관련된 건데 이건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머전시 쪽으로 보내.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된 건데 이거 그러면 품질관리팀으로 보내. 서비스에 관련된 건데 이거 서비스 관리팀으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계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제로 빨리빨리 대응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뭔가 업무의 효율을 주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 제가 예를 든 요거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 내용이에요. 특정 그 햄버거 회사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이거를 나누는 방법이 기존에 다양하게 있는데 기존 알고리즘 갖고 잘 안 돼요. 기존 알고리즘 갖고 잘 안 돼서 요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원 그룹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었냐면 강아지, 고양이, 어미개, 동물. 그룹 2는 병원, 진찰, 약, 주사. 그룹 3은 산책, 운동, 공원. 일단 샘플로 조금만 적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한 100개쯤 적으셔도 돼요. 100개쯤. 그러면은 뭘 적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그룹 이름을 정하세요. 이거는 펫에 관련된 거야. 그럼 이거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룹 2는 강아지 아픈 거. 그 건강에 관련된 거야.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쭉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3은 뭔가 그 산책이나 공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야. 그럼 얘를 쭉 적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을 쭉 적으세요. 한 50개쯤 적으시면 돼요. 실제로 해보시려면 50개쯤 쭉, 저는 몇 개 안 적었지만 컴마로 그냥 쭉 적으시면 돼요. 적은 다음에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이디어는 여기에 강아지, 뭐 강아지 다음에 뭐예요? 고양이, 어미개, 뭐 고양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도큐먼트에 강아지가 몇 번 나왔니? 이걸 세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양이가 몇 번 나왔니? 이걸 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2에 있는 애, 병원이 몇 번 나왔니? 이걸 세가지고 이 첫 번째 라인이 과연 몇 번째 그룹일까? 어느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그거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룹이다. 너는 1번 그룹이야. 왜? 강아지, 고양이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너는 2번 그룹이야. 왜? 병원, 진찰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하겠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기까지였으면 평범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은 좀 책상으로 할까요? 여기에 만약에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을 가지고 여기에 책상이 몇 개 나왔니 세보려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에 책상은 없고 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테이블이 있었어요. 테이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사람 보고 세라고 했으면 의자는 이거 아니죠. 테이블, 그 다음에 탁자 이런 거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사람 보고 세라고 했으면 아마도 책상하고 비슷한 말이니까 테이블도 카운팅을 했을 거예요. 탁자도 카운팅을 했겠죠.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기계는 책상밖에 카운팅을 못해요. 책상밖에. 그래서 이게 오류가 굉장히 심해서 키워드의 개수를 세는 거는 오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도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책상이 몇 번 나왔니? 책상이 몇 번 나왔니? 예전에 이렇게 셌다면 지금은 책상하고 유사한 게 몇 번 나왔니? 유사한 것이 몇 번 나왔니? 단 기준이 유사도, 워드투백 유사도로 뽑았을 때 0.6 이상인 것만 쳐줄래. 왜냐하면 0.1 같은 건 버리겠다는 거예요. 0.6 혹은 이건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0.7 최소한 0.7은 돼야지 비슷하다고 봐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을 할 때 책상이 몇 번 나왔니 이렇게 세지 않고 책상하고 유사도가 0.7 이상인 게 몇 번 나왔니 이걸 세서 다 합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0.7인 거 한 번 나왔고 0.71인 거 한 번 나왔고 0.77인 거 한 번 나왔고 이거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상만 더했는데 그래도 보니 이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훨씬 더. 옛날에는 책상만 셌는데 지금은 책상과 유사한 걸 세는 거죠. 그렇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워드투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워드투백. 실제로 워드투백은 사람이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유사도로 뽑으면 걔가 숫자가 높게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원래는 여기에 카운트를 몇 번 할 거니 이것만 세든 걸 갖다가 이번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게 몇 번 나왔니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50개쯤 적으라 그랬잖아요. 50개쯤. 그러면 책상 가지고 다 해봐. 그 다음 거 의자 가지고 다 해봐. 걸상 가지고 다 해봐. 그 다음에 테이블 갖고 다 해봐. 이걸 전부 다 합산하는 거야. 이거를 어디마다 해? 이 도큐먼트마다 다 하는 거야. 도큐먼트.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기계는 금방 합니다. 이 정도는. 기계는 이 정도는 금방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도큐먼트가 이물질이니 뭐 서비스니 이런 걸 갖다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고 예전에는 그 카운트 정확하게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카운팅이 됐죠. 요즘에는 벌레가 나와도 이상한 물질 이런 게 나와도 다 카운팅이 되는 이게 워드투백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사도 이게 유사도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실제로 저희가 그 논문을 썼고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들에 다 퍼블리시가 될 정도로 아이디어가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업에서 만약에 텍스트 분석을 하신다면 이 유사도 개념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말로는 다 설명을 드렸어.
만류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구현을. 어떻게 구현했나 한번 볼게요. 요거를 먼저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요. 근데 구현은 오히려 허무할 정도로 간단해요. 허무할 정도로. 개념만 어렵지 허무할 정도로 간단. 일단 사용자 설정 이걸 쭉 요 파일을 읽어올 거예요. 워드투백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그룹을 정의해 준 파일. 이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지금 101에 대해서만 했죠. 7개 다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데이터 1번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7개 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아웃풋 파일. 아웃풋을 요로 뽑아줄 거예요. 요것도 7개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번호 붙은 거는 다 7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를 갖다가 요거에 대해서 다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최소한 한 개 정도만 비슷한 게 나왔어. 아이 그건 카운트하지 말자는 거야. 최소한 5개 키워드 정도는 비슷한 게 나와줘야 카운트가 되지. 그 맥시멈을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임의로. 요거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시밀러리티 스레시홀드를 갖다가 0.6으로 임의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가 커진다. 그럼 0.7로, 0.8로. 그 다음에 너무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럼 0.5로. 이렇게 상황, 데이터에 맞춰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놓고요. 자, 단어 비교하는 함수를 한번 짜볼게요. 자, 이제 포문이 돌면서 요게 넘어올 거예요. 요 함수를 계속 호출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비교할 단어 2개를 받죠. 비교할 단어 2개.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의 기본은 0.7인데 0.6으로 주면 디폴트가 0.7이에요. 0.6으로 주면 0.6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에러 날까봐 try except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워드투백 모델을 읽어서 아까 W 시밀러리티 우리 봤죠. 워드 1과 워드 2 주면 요거 숫자 주는 애. 어디 갔죠? 네, 요거 주는 애. 요거 2개 단어 주면 숫자 주는 애. 요거 쓴 거예요.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밀러리티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얘가 최소한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 0.6 이상이면 true를 리턴하라는 거야. 아니면 다 false. false 리턴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true면 뭔가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일단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워드투백 모델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로딩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쓸 수 있죠. 뭐 쓸 수 있냐면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이렇게 0.5 이런 거 쓸 수 있죠. 우리는 요거 쓰고 있죠. 네. 워드투백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 읽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dfg라고 만들어 놓고 이니셜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포문 돌면서 제가 몇 번 나온지 카운팅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스코어를 여기다 적으려고. 요 스코어를 여기다 적으려고 일단 0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1은 요거, 그룹 2는 요거.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는 요거고 그룹 네임은 아직 그냥 저는 없어서 그룹 1이라고 줬는데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반려동물, 이거는 건강, 이거는 뭐 산책, 이거는 뭐 친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면 여기 W 스코어를 일단 초기화를 했어요. 여기다 이제 뭔가 돌아가면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파일을 로딩을 할게요. 컨텐츠 파일이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컨텐츠를 로딩을 할게요. 이렇게 생기네. 우리 아까 그 텍스트 파일 봤죠? 이렇게 생기네. 우리 요거 쓸 거예요. 요 데이터 컨텐츠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최종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가 몇 번 그룹인지 써줄 거예요. 몇 번 그룹인지. 그리고 G네임도 써줄게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것도 써줄게요. 그리고 몇 번째 그룹인지도 번호와 문자를 같이 써줄게요. 네. 총 보니까 2199개의 로우네요. 2199개의 로우. 이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코어를 설정하는 함수를 짜볼게요. 이게 스코어가 뭐냐면 요 스코어 설정하는 함수를 짜볼게요. 만약에 워드가 들어오면 그 워드를 내가 받은 키워드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 아까 CMP 워드 함수 만들어 놨었죠. 단어 2개 달라 그랬잖아요. 요게 컨텐츠에서 들어온 단어고 요게 키워드에서 제가 정한 단어예요. 요거 2개를 주고 시밀러리티는 0.6을 주고 0.6을 요걸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true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false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true가 나오면 1을 더해주고 false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 함수를 미리 짜놨어요. 짜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자, 타임 썼죠. 이제 오래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컨텐츠가 얘입니다. 얘를 지금 2199개를 계속 돌 거예요. 계속 돌면서 걔를 읽어서 한 라인을 줄 건데 W 스코어 0으로 초기화하고 인스턴스가 스트링이 아니면 스킵하고 아닌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2000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를 라인을 스플릿하면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오겠죠? 얘를 set 스코어한테 던져줘요. 얘한테 던져줘요. 요 워드에. 그러면 키워드랑 연결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하고 나면 각 그룹별로 스코어가 생길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걸 쓴다 그랬어요? 스코어가 제일 높은 그룹의 번호를 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했더니 그룹 1은 10점, 그룹 2는 20점, 얘는 30점.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그룹 3으로 해. 이렇게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로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 맥스가 되는 값을 딱 정했으면 여기에다 GID에는 번호를 넣어주고 GName에는 그 이름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i가 10이면 브레이크 했어요. 왜? 이거 2000개씩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10개만 해볼게요. 10개가 뭐냐면 요 10개 라인 1번부터 10번까지만 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진짜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금방 했죠. 10개니까. 10개 너무 금방 하나요? 100개 해볼까요? 네. 100개 해도 금방 되나요? 100개도 금방 되네요. 1000개 해볼까요? 1000개는 좀 걸리나요? 100개가 1초면 1000초죠.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도 8초면 하네요. 1000개 정도 돌린 거예요. 그리고 DFC를 결과를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입니다. 자, 1번 라인은 뭘로 한 거냐면 얘는 해봤더니 별로 비슷한 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5개 이상은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2번을 했더니 그룹 5래요. 그룹 5. 그룹 5가 뭐죠? 그룹 5가 이거예요. 이 그룹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룹 1에 걸린 거예요. 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그룹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알 수 없는 그룹이 좀 나오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를 몇 개 안 해서. 얘를 50개쯤 쭉 길게 하면 알 수 없는 그룹 잘 안 나오고 거의 다 걸립니다. 이 키워드를 잘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알 수 없는 그룹은 우리 1000개밖에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점점점 있죠? 점점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 헤드를 뭐 10개, 50개 한 50개만 찍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룹이 알 수 없는 그룹도 많이 나오고 실제 그룹이 있는 애들도 많이 나오죠. 알 수 없는 그룹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저희가 샘플로 보여주려고 요거를 몇 개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많이 하면 거의 다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쭉 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거 결과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되죠. 실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toCSV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result 101. 요겁니다. result 10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컨텐츠가 쭉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파일입니다. 도큐먼트가 지금 101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도큐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런 그룹이야. 얘는 이렇게 도큐먼트가 있는데 얘는 이런 그룹이야. 이거를 쭉 다 우리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걸 만약에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만약에 고객의 소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너는 1번 그룹이야. 그러면은 1번 부서한테 너는 5번 그룹이야. 그러면은 5번 부서한테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이 데이터를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할 때 받아보니까 대부분은 이런 텍스트들은 다 버린다고 합니다. 분석하지 않고 거의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분석해줘도 최소한 여기서 에머전시한 것만 빨리 뽑아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만 해도
꽤 서비스 차원에서 훌륭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분석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지 분석은 거의 다 제 생각에는 웬만큼 다 정복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해요. 이미 좋은 알고리즘. 근데 텍스트 분석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게 많고 해볼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글은 정말 잘 할 게 많아요. 물론 한글이 어떤 혹자는 영어에 비해서 복잡하거나 이래서 잘 분석이 안 된다. 뭐 조사 때문에 분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왜 한글이 영어에 대해서 비해서 잘 안 되냐면 연구자가 적어서 그래요. 연구자가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연구하는 애들에 비해서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5천만밖에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한국어를 연구를 안 해요. 왜 연구를 안 하냐면 내가 이걸 연구를 해서 잘 해봤자 그냥 5천만만한테 좋은 거고 월드와이드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연구비를 투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가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되는 거지 이건 언어의 특성이 절대 아닙니다. 언어의 특성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냥 자본의 문제예요. 연구비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잘 되고 그다음에 연구자가 많은 게 연구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게 비교적 한글이 잘 안 되냐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가 막히다는 워드투백 걔가 알고리즘 자체가 순서를 기반하고 있어요.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하고 비슷하게 같이 오느냐 이런 걸 기반하고 있어가지고 영어에 적합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워드투백을 원래 영어 보고 만든 거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한글은 조사와 어미가 중요한 아이잖아요. 조사와 어미가 중요한 아이인데 아까도 보세요. 스태밍 한답시고 조사 어미 다 띄잖아요. 조사 어미 다 띄어. 명사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되는 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를 하고 싶다면 조사와 어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한글이 아마 잘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연구비가 한글 쪽이 많이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지 이건 언어의 특성이 아닙니다. 연구자나 연구비가 많은 쪽이 잘 된다. 뭐 그냥 원래 다른 쪽 도메인도 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도큐먼트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어떤 그룹이야, 얘가 어떤 그룹이야 이걸 분류하려고 한 거고 첫 번째 한 게 스태밍이라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했습니다. 명사만 골라내고 어감만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파일을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걸 이용해서 워드투백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전을 만들었어요. 사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전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뽑아서 단어들이 유사한 애들이 몇 번 나왔느냐 이걸 이용해서 스코어를 만들어 갖고 그룹을 정해주는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해본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기준이 되는 파일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한 50개쯤 만들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워드투백 얘를 우리 걸로 만든 거 말고 위키피디아 이런 걸로 엄청 많은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조금 더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해서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고 요 아이디어를 만약에 현업에서 텍스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런 아이디어를 좀 변형하고 응용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제가 요거를 여기저기 몇 분들이 응용을 했는데 꽤 좋은 성과들을 냈어요. 실제 현업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한번 텍스트 분석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텍스트 분석, SNS 분석을 좀 마치고요. 내용을 좀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워싱머신, 아이리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쇼핑몰 데이터도 실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한번 쭉 봤고 그 다음에 SNS,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실 여기 안에 딥러닝이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쓰는 방법은 쓸 수 있죠. 쓰는 방법은 알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